안녕하세요, 어벙벙 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규칙 22 포썸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썸 방식은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지만 포볼 방식에 관한 규칙은 꽤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이드북과 추가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규칙 22.1 포썸의 개요입니다. 포썸의 가장 큰 특징은 얼터네이트 샷, 즉 두 명의 파트너가 각 홀에서 하나의 볼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면서 다른 편과 경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포썸은 스트로크 플레이로도 플레이될 수도 있고요, 매치로도 플레이될 수 있어요. 포썸에서는 반드시 각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도 그 편의 파트너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고요, 티샷 이후의 스트로크도 각각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썸의 변형인 3썸 매치 플레이에 대해서 나오네요. 3볼 매치 플레이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3썸 매치는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두 명과 경쟁하는 매치 방식이에요. 여기서 다른 두 명은 서로 파트너이고 하나의 볼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합니다. 즉 1대2로 경쟁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상대편도 각각 자신의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볼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3볼 매치는 플레이어가 하나의 볼로 동시에 두 개의 개별적인 매치를 치르는 방식이고요. 3볼 매치는 개인 대 개인의 경기죠. 하지만 3썸 매치는 개인 대 편의 경기입니다. 자, 규칙 22.2 포썸에서는 하나의 볼만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파트너든 자신들의 편에게 허용되는 행동이라면 다음 플레이할 순서와 관계없이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어요. 규칙에서 허용되는 행동이라면 말이죠. 스트로크를 대신 해주는 것만 제외하고요. 파트너가 스트로크 한 볼이 퍼팅 그린에 올라갔다면 다음 순서는 플레이어가 되겠죠. 이때 그의 파트너가 볼에 마크하고 집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 파트너가 대신해서 드롭, 플레이스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렸거나 다른 이유로 볼이 움직여서 다시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할 때 그의 파트너가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14.3b에 나오는 것처럼 드롭할 때는 반드시 플레이어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트너로 이루어진 편의 경기에서는 예외적으로 플레이어의 파트너도 플레이어의 볼을 드롭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도 가능하고요. 또한 파트너끼리 서로 어드바이스나 그 밖의 도움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플레이어의 캐디가 플레이어의 파트너에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포썸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라면 당연히 스코어 카드를 기록해야 되겠죠. 스트로크 플레이니까요. 스코어 카드는 그 편에 마커가 기록할 것이고요. 다만 마커가 기록한 그 스코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두 명의 파트너 중에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자, 규칙 22.3 포썸은 반드시 파트너들이 플레이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해야 한다고 했죠.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고요. A와 B가 한 편인 포썸 경기에서 1번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A가 했다면 2번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는 반드시 B가 해야 하는 것이죠. 라운드를 끝날 때까지 티샷은 이렇게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전 홀 퍼팅 그린에서 누가 홀아웃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누가 할 것인지는 경기 조건으로 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 편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A가 했다면 파트너인 B가 세컨샷을 해야 해요. 이렇게 홀을 마칠 때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포썸의 기본 원칙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순서를 어기면 그 편은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올바른 순서로 다시 플레이해서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썸 매치라면 일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즉시 홀패가 될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스트로크 플레이 포썸 방식에만 해당할 것이에요. 하지만 A가 올바른 순서로 스트로크를 했는데 규칙에 따라서 그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경우, 또는 그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플레이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다시 플레이하는 순서는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했던 플레이어인 A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것은 원래 그 스트로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포썸의 플레이 순서를 위반해서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도 그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경우잖아요. 이것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것이니까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순서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A가 일반 구역에서 스트로크 한 볼이 두 조각 이상으로 조각 나버렸어요. 규칙 4.2b에 따라서 페널티는 받지 않고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죠. 이때는 규칙 14.6에 따라서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끼리 이내의 구제구역에 다른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하면 되는데, 이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 플레이어는 다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A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 그린에 있던 비닐봉지를 맞힌 경우, 규칙 11.1b의 2항에 따라서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한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직전에 스트로크한 플레이어인 A가 다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스트로크 플레이 포선 경기에서 A가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했어요.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했다면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스트로크 할 차례는 여전히 A가 됩니다. 물론 그 편은 잘못된 볼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리벌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는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이때 다음 플레이할 차례는 그 잘못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그 다음 차례는 플레이어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는 스트로크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잘못된 장소의 플레이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면 규칙 14.7b에 따라서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장소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잘못된 장소에서의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음 플레이 순서는 여전히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가 티샷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때도 반드시 B가 해야 합니다. 그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관한 설명을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트로크 플레이 포선 경기에서 A가 티샷 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로 갔을 수도 있어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다음 순서의 파트너인 B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A가 다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원래의 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A가 실수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했지만 원래의 볼이 코스에서 발견되거나 페널티 구역에서 원래의 볼이 분실된 경우처럼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했더라도 그에 관한 페널티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원래의 볼이 페널티 구역을 제외한 코스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라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이때는 그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상태의 볼이 되는 경우니까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2벌타를 받게 되고요. 또한 그 프로비저널 볼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B는 A가 마지막으로 원래의 볼에 스트로크한 지점인 T인 구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를 해야 해요. B의 다음 샷은 5타째가 되겠네요. 뭐 이런 경우였다면 처음부터 T인 구역에서 B가 다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고 왔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편에서 받은 어떠한 벌타도 그 편의 파트너들이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페널티와 플레이 순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일반 구역에서 볼을 우연히 움직이기 위해서 1벌타를 받았더라도 다음 순서는 여전히 A가 되는 것이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A가 잘못된 볼을 스트로크해서 일반 페널티를 받았더라도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니까 다음 순서는 다시 A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A가 플레이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가서 규칙 17.1D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고 구제를 받은 경우라면 그 다음 플레이는 B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페널티를 받든 받지 않든 플레이어의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는 유효한 스트로크라면 다음 순서는 플레이어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요.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다음 순서는 여전히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는 그 스트로크가 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올바른 순서로 다시 플레이해야 하는 것이고요. 포섬 매치에서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고 즉시 그 홀을 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간단해요. 하지만 스트로크 플레이 포섬에서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는 일반 페널티를 받고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순서로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플레이할 때는 그 편에서 최초로 잘못된 순서로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그 스트로크를 해야 할 순서였던 파트너가 규칙 14.6에 따라서 다시 스트로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규칙 14.6의 그림처럼 잘못된 순서로 스트로크한 지점이 T인 구역이었다면 다시 티업하거나 볼을 지면에 내려놓고 올바른 순서로 플레이하는 것이고요. 일반 구역,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그 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은 한 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에 볼을 드롭하면 되는 거예요. 퍼팅 그린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한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일반 페널티 이외의 그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볼과 관련된 모든 스트로크와 그 볼과 관련된 모든 벌타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했는데 그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어요. 다음 플레이는 B의 차례죠. 그런데 규칙 17.1D에 따른 페널티 구제 중에서 측면 구제를 받고 드롭할 때 3클럽 길이쯤 되는 곳에 볼을 드롭했고 순서를 깜빡하고 다시 A가 스트로크를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잘못된 순서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죠. 이때 A의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잘못된 장소에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순서에 따른 일반 페널티만 받고 다시 올바른 장소에 볼을 드롭하고 올바른 순서인 B가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B의 다음 스트로크는 5타째가 되겠네요. 스트로크 플레이 포썸 방식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잘못된 순서로 플레이한 경우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만약 그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다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 홀이 마지막 홀인 경우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그 편은 실격됩니다. 자, 규칙 22.4의 A. 앞에서 잠깐 말한 대로 포썸에서 라운드를 시작하는 첫 번째 티잉 구역에서의 플레이할 순서는 위원회가 경기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경기 조건이 없다면 그 편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 22.4b. 포썸 경기에서 출발 시각과 출발 지점을 볼게요. 포썸으로 열리는 편의 경기에서 라운드를 시작할 때 반드시 두 파트너가 모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에 출발 지점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첫 번째 홀을 시작하는 스트로크를 할 파트너는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에 플레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출발 지점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출발 시각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는 출발 시각에 그 출발 지점에 있거나 티샷 한 볼이 정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처에 있어야 해요. 이것을 어기면 그 편은 규칙 5.3a의 위반이 됩니다. 즉,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할 플레이어가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에 5분 이내로 늦으면 첫 번째 홀의 일반 페널티를 그 편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5분을 초과해서 도착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또한 파트너도 같이 출발 시각에 출발 장소에 있거나 파트너가 티샷 한 볼이 정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있지 않으면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고요. 포썸은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니까 2명 중 1명만 홀을 플레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영상에 나오겠지만 포볼은 파트너 없이 플레이어 혼자서 홀 플레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서 라운드 전체를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규칙 22.5는 편의 경기에서는 클럽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규칙 4.1b에 따라서 클럽의 공동 사용은 페널티를 받지만 편의 경기로 열리는 포썸이나 포볼 방식에서는 클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클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두 파트너의 클럽의 총 합이 14개가 넘을 수는 없어요. 규칙 4.1b에 대한 가이드북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볼게요. 포썸이든 포볼이든 개인 플레이 방식이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클럽을 하나의 골프백에 넣고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만 이 경우에 어느 클럽이 어느 플레이어의 것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 경기에서 클럽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플레이어와 파트너의 클럽을 하나의 골프백에 넣었다면 반드시 어떤 클럽이 어떤 파트너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실수로라도 파트너의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플레이어가 했다면 그 편은 규칙 4.1b 클럽의 공동 사용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규칙 22.6은 규칙 10.2b의 사항의 제한 사항에다가 추가로 편의 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칙 10.2b의 4는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서기 시작한 이후 스트로크를 할 때까지 플레이어의 캐디가 볼 후방에 플레이선의 연장선상이나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편의 경기에서는 플레이어의 캐디뿐 아니라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캐디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 다음 스트로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플레이어의 파트너가 그 볼 후방에 플레이선의 연장선상 또는 그 가까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가 퍼트할 때 그의 파트너가 고의로 플레이선의 후방으로의 연장선상이나 그 가까이 서서 다음 스트로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면 그 편은 규칙 22.6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편의 경기로 열리는 경기 중에서 포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포볼 방식이에요. 이 포볼이 내용이 꽤 어렵고 복잡해요. 설명드릴 가이드북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